그 저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나와서 네. 비트코인이 좀 굿 해도 네.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고. 아 그거는 반응 없고 갑자기 뭐 트럼프 탄핵 막 이러면 이제 괜찮아? 저희가 항상 요거 촬영할 때는 밥을 시켜 먹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집밥 카레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소문에 머피 와이프님이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머피 와이프이고요. 저도 같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평소에 좀 요리를 해주시나요? 많이 해먹는 편인 것 같아요. 머피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나요? 피님은 간도 잘 보고 각자 역할이 이제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네. 감기구나 감기. 맛있게 드세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십시오. 아 근데 두 분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셨어요? 동아리 선배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나 코인 한다 이거 혹시 얘기하셨었어요? 투자 쪽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원래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저도 했었거든요. 투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나랑 생각하는 것도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밥 먹거나 하면은 투자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제 주로 엄마 아빠는 이 코인 쪽에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 여쭤보시고. 듣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가족 모임 가면 엄청 재밌겠네요. 네. 사모님 혹시 원래 옛날에 저도 국장 네. 국장파와 이제 가상자산 쪽 쪽이 만났네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부동산이 필요하다. 부동산만 이런 들어오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끝났다. 투자라고 하면 약간 색안경 끼는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주식하면 뭐 배가망신한다. 저희 세대 친구들도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투자에 너무 마음이 닫혀 있거나 무조건 은행에 저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머피님도 이런 걸 듣고 결혼해야겠다 네, 이런. 맞아요. 그게 결혼 이유예요? 아 결혼 이유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 되게 얘기가 잘 통한다. 맞아. 네. 소개팅을 한 첫날이 너무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9시에서 6시까지 직장에서 일만 하고 이러던 저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코인이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저는 좀 신선했었어요. 선입견을 깨준 맞아요. 거죠. 네. 되게 진짜 새롭다 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져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또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또 그만두신 거죠? 네, 맞아요. 거기서 좀 약간 고민은 없었어요? 고민 엄청 많이 했죠. 어쨌든 제가 받고 있던 페이도 적은 페이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이것도 되게 이걸 왜 놓고 나가라는 질문을 셋이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퇴사를 이제 같이 엄청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3개월 뒤에 이제 딱 결단을 내려줬죠. 끝이 맞다. 그만두고 이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뭔가 원팀으로서 폭풍 성장을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컸기 때문에 좀 다른 일반 부부들이 하는 고민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해요. 퇴사할 때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자산이 얼마나 돼? 막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주변에서 전업 투자자랑 결혼하는 거는 위험한 이런 얘기는 많이 없었어요? 맨날 들었죠. 왜냐면은 일단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면 이제 나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대한민국의 그 질문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지 그때 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백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업 투자자를 다 이해를 사람들이 잘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모르게 좀 설명이 길어지고 안전하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설득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 사기꾼 아니냐고 그 계좌 봤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계좌는 못 봤는데 사기꾼인 것 같진 않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스에서도 부정적인 소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조차 그런데 뭐 어른들은 또 더욱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우려만 조금 있었을 뿐이지 저희 선택을 너무 잘 믿어주셔서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만나보니까 저도 오늘 머피님 너무 신뢰가 가요. 선글라스 끼고 아 눈이 부셔가지고. 머피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듣고 좀 매력이라 느꼈는데 뭐 어떤 포인트였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행복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막 그 방황하던 시기라 가지고 은퇴하셨을 때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은퇴를 하는 건지는 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첫날부터 진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되게 철학적인 여러 번 만나야지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첫 만남부터 해가지고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머피의 행복론. 저도 항상 같이 살고 있지만 많이 놀랄 때가 있거든요. 시야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어가지고 아, 이 사람한테 되게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네네. 결혼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잠깐만. 잘해야겠다. 아, 처음 그러니까 이제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는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신경을 좀 빼앗아가는. 이번 주에 우리 엄마 생일이야. 근데 트럼프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중요하지만 트럼프 또 중요하지. 그죠. 그거 잘 되면 엄마 네. 생일 선물이 달라지잖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해명 안 하시면 돼요. 좀 말이 그래서- 길어지네.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이제 대신 조금 좀 챙기는 걸 도와주고 그런 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저도- 대답은 이제 뭔가 저도 심리적 당황스럽네요. 안정이다. 심리적 아, 안정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죠. 끝까지 들어봤는데 아니 이제 트레이더로서 아 트레이더 입장에서 인간 아, 머피로서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가정을 꾸리는 이런 재미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죠. 같이 게임도 이렇게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밥도 먹고 단점은 결혼의 단점.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코인을 하다 보니 이거는 이제 단점이자 장점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코인 장도 이제 미국 시장 크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새벽에도 좀 기회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새벽에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밤을 새거나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뭐 5시, 6시까지만 코인을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예 안 보거든요. 사실은 내가 안 보는 시간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결국 통계적으로 내가 똑같은 시간을 보고 있으면 새벽에 오래 보고 있으나 낮에 오래 보고 있으나 결국에는 수익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 오히려 낮 시간에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기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해보니까 네. 전업 트레이더 남편의 뭔가 좋은 점, 옛날에 뭐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건 있나요? 프리랜서처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여행을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본인이 몰입할 수 있을 때 몰입을 할 수 있고 유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저희 부부한테 너무 장점인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단점 말씀하셨는데 단점으로 저는 느끼진 않는데 일단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금 불편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데이트할 때도 상장 뜨거나 이러면 이제 막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태원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카페에 가서 데이트를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상장이 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장이 떴다. 저도 이거 알잖아요, 이 루틴을. 그때 딱 커피 주문을 하고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상장이 뜬 거예요. PC방을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같이 커피를 받아서 엄청 뛰어서 이태원에 있는 PC방에 갔었어요. 그런 게 한 2번인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샐러드 먹다가 갑자기 상장 떠서 차 타고 바로 출발. 약간 이런 거. 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밥 먹는데 떠가지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일단 정신이 여기 있는 야, 거예요. 그거지 약간 힐끔? 아니, 대놓고 보던데 막. 근데 이제 대놓고인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금 이거 상장이 떠가지고 이거 좀 봐야 된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이해를 투자자의 투자자의 마인드니까. 말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빨리 그거 신경 쓰고 그래, 만약에 뭐 바쁘면 서방. 빨리 가봐. 일반 직장인들이랑은 좀 다른 삶인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해 주시는 게 저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식에 거래처는 안 떠서 다행이죠. 머피님 트레이더신데 하루에 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루틴을 보고 싶어서 요청드렸는데 편하시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코인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데 보통 코인으로 뭐 매매한다 라고 하면은 사고 팔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제 성격상 잘 못해요. 최대한 좀 위험을 피하고 확정 수익을 많이 가지고 가자. 수익률이 조금 적을 수 있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도 많아요. 트레이딩보다는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에 적합한 플랫폼을 엄청 빨리 찾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냥 많이 보면 돼요. 리서치? 에이브라고 하나? 이 사이트도 빗썸에 지금 상장돼 있거든요. 엄청 유명한 곳인데 써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음. 할 수 있는지도 어떻게 빌리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런 거를 뭐 안 써보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죠. 아 근데 17년도에 코인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엄청 그 스타일이 달라지신 거네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단순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플랫폼도 없고 중앙화 거래소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서 판다 요거밖에 이제 없었거든요.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지고 창의적인 플레이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시장이. 그때랑 비교했을 때 네.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난이도는 솔직히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것 같은데 17년도 혹은 뭐 20년도, 21년도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되게 쉬웠던 적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뭐 작년에 한창 좋을 때도 뭐 아무거나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오는 하락장도 상승장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때 하락장을 생각해보면 뭐 박상기 빔이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 앞에 엄청난 불장과 그 뒤에 엄청난 하락 결국 난이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대응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시장이 엄청 커져서 그때 시점에서 1억 들고 뭐 나 100억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있긴 있었거든요. 1억 들고 100배 하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시장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1조 들고 와서도 할 수 있어요. 100배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사실 1조 들고 와가지고 연에 10% 벌면은 1억 들고 100배 해서 100억 만드는 사람보다 10배 더 버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커져서 그때 되게 좀 쉽게 몇 배씩 불렸다고 치면 지금은 쉽게까지는 안 돼도 큰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아내분이 또 옆에 계신데 네. 이 코인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모피님이 좀 가르쳐 주시나요?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많이 정보 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텔레그램들 쫙 봐봐 이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굵직굵직한 채널들이랑 그리고 제가 좀 재밌어 보이는 채널들을 다 구독을 했어요. 저도 이제 텔레그램들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에어드랍을 받아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이런 구조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눈이 뜨이는구나. 처음에 텔레그램을 봤을 때 어떤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또 이럴 때는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되고 또 이럴 때는 남편이 이게 지금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걸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좀 저희의 그 라이프적으로도 좀 도움이 돼가지고 요즘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 이런 프로젝트 이제 상장 곧 앞두고 있구나 뭐 TG 하는 거나 막 이런 것들 이제 다 보고 당연히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된 것 같아서 다들 하시는 말이 가상자산에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네. 결국에는 커뮤니티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모피님도 운영 중이신 네. 상황이고 그죠? 네, 맞아요.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플레이가 결국에는 갭 이런 걸 먹는 건가요? 모든 걸 다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업사이드가 큰 거를 골라서 하자. 내가 들이는 공에 비해서 엄청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서워서 결혼 전에도 그랬나요? 저 원래 성격이 그랬어요. 코인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공무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결정할 때 보면 와이프분이 막 가끔 조언들 줘요? 저희가 산책하는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도는데 사실 그때 투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입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생소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막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진입한 이후에도 이제 상황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알려주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부부 투자단이네요. 지금 원팀입니다. 맞아요. 원팀이에요. 제가 이거 메타마스크랑 이런 거 작업도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컨펌 버튼 누르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강심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지금 공이 제대로 들어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막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컨펌 버튼 누르는 데까지 좀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가끔 전화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 눌러서 돈 다 어디론가로 날아갈까 봐. 그런 걸 봤을 때 아 코인도 어느 정도 성향이 진짜 맞아야 되겠다라는 중요하구나.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코인
코인도 본인이 타고난 사람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와이프분에게 교육을 해보려고 하신 적은 있어요? 에어드랍 작업 같은 거 안 해본. 코인 가치 투자님께서 하시길래 맞아. 좀 같이 따라 했었는데 제가 하루에 한 2시간씩 안해보수를 했었거든요. 한 6개월인가 했는데 한 바퀴 돌리고 나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의 로직에 대해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다 하긴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수익을 크게 얻지는 못했었어요. 큰 결정할 때는 또 의견도 주시나요? 큰 결정? 큰 결정? 챗GPT랑 큰 결정 챗GPT랑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챗GPT 네. 제가 올린 걸 봤는데 요새 네. 가상자산 장이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분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식을 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상자산보다는? 더 과매도가 나온 데가 어딜까, 효율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나스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나스닥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치. 엄청 긴데 엄청 긴데 처음에는 관세 때문에 주식 개 빠진 거 알지, 네가 내 상황이면 주식 뭐 살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리서치를 혼자 막 하더니 얘 너무 길잖아요. 솔직히 안 네. 읽어보고 요약 좀. 요약죠. 요약을 부탁하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 짜주네요. 네, 다 짜줘요. 비중까지도 적어주네요. 비중이랑 그다음 언제 사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 TQQQ라는 ETF 상품이 있는데 얘가 딱 정리하라는 포인트에서 정리를 했더니 거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옆에서 보는데 비서요, 비서. 머피는 질문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할까? 팔까? 네, 살까? 그것만 하면 돼요. 되게 놀랐던 점이 다 AI 얘기는 많은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나스닥에 있어서 뭔가 투자를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딱 섰을 때 챗GPT를 활용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게 남들은 그냥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도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수익까지 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텔레그램에도 많이 올렸지만 나는 이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전략을 먼저 말을 하고 실제 수익까지 이제 다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도 좋고 어쨌든 나도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은 진짜 좀 되게 신기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네. 비트코인으로도 이제 좀 적용해봐도 재밌지 않을까요? 어쨌든 얘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양 자체가 주식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장 모르는 부분에서 훨씬 저보다 잘 아는, 솔직히 진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알트코인에 그쵸, 대해서는 알트는 정보가 조금- 좀 부족.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약간 리스크 매니징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고. 저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나와서 네. 비트코인이 좀 굿 해도 네.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고. 아, 그거는 반응 없고, 갑자기 뭐 트럼프 탄핵 막 이러면 이제 괜찮아? 만약에 트럼프가 네, 했던 말 취소 이래 버리면은 관세 취소야 미안해. 나 잘못 생각했다 이러면은 또 엄청난 반등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세요?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챗GPT 의견인가요? 월가의 엄청난 그 구루들이 다들 지금 팔면 안 된다. 혹은 뭐 비레크먼 같은 분들은 미국 시장을 신봉하고 롱언리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마다 시장의 저점 부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떠올려 보면은 여기가 최저점이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모아 나가면은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어요. 일단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너무 한숨이.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돼요. 가상자산 투자를 잘하려면 운, 재능, 노력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너무 쉬운 질문인데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운이 좋아야 돼요. 이때까지 물어본 분들이랑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네. 처음으로. 사람이 운이 좋으면은 샀는데 그냥 오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운이 좋아서 그때가 상승장이었어요. 되게 좀 돈 벌기가 쉬웠고, 제가 80만 원 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80만 원이 얼마 안 돼서 이제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30배가 됐네요. 엄청 많이 버니까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내가 전업 투자를 할 거다 하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쵸, 나 이제 취업 안 한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었어요? 왜 코인인가? 그때만 해도
뭐 비트코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시절이니까 왜 코인인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기억나는 게 내가 하루에 10%씩 벌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말도 10%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미쳐버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던 시절에도 운이 좋아서 운 좋게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뒤로 막 하락장 오면서 깨닫게 된 거죠. 운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한 반은 농담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플레이를 잘하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날까, 결국 반복해서 돈이 생긴다 하면은 그것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노력 본인도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는 막 2년, 3년 거의 집에서 제대로 잘 안 나오고 그냥 거의 코인만 막 봤었어요. 맨날 막 새벽까지 보고 밤까지 보고 했는데, 그때 경험이 되게 소중한 건 맞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죠, 지금. 이때까지 만나본 분들이랑 네. 반대의 대답을 해주고 아내분은 네. 어쨌든 남편이 전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매일 몇 시간씩 일하고 있을 텐데 네. 좀 보면서 어때요, 마음이? 배짱이 같아 보이는데 개미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 같기도 하고, 가끔씩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뭐 에어드랍 뭐 받아야 되거나 새벽에 일어나야 될 때도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한 번도 안 놓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람 대단하긴 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존경심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피님 뭐 저희가 빗썸이잖아요. 네, 저희가 좀 좀- 컸습니다. 저희 온다고 켜주신 거죠. 예. 저 평소에는 여기 이제 빗썸 원화, 이쪽은 음. 빗썸 BTC 이렇게 두 개 켜놓고 있습니다. 빗썸 관련해서 뭔가 의견이나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거 네. 좀 있으신가요? 그 정보 탭 있잖아요.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여기 최상위 회원 영향도를 보면은 뭐 보유 비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과도하게 높다던가 과도하게 낮다던가 음.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내부의 유통량이 뭐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거래 지원할 때 아 이게 얼마가 들어왔구나, 혹은 입출금이 닫히는 시점에 순입금량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테더 거래는 좀 해보시니까 편한. 테더 거래가 그 여기 호가창이 엄청 막 빵빵하게 차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래량도 많고 되게, 전 진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나요? 다른 사이트 뭐 다른 거 다 돌다가 빗썸을 딱 누르면 갑자기 여기서 새로 고침이 돼요. 다른 데는 사실 그런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유독 제가 빗썸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새로 고침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세요? 빨리 리플 사야지 하고 여기서 보다가 딱 눌렀는데 갑자기 새로 고침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2,719원이었는데 새로 고침 딱 되자마자 한 5% 올라 있어요. 네, 엄청 급한데 사실. 2, 3초 차이지만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제가 그리고 그때 봤던 게 머피님 채널에서 테더로 김프만 먹어도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그 김프 차트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김프가 되게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려왔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통계적인 사고를 해봤을 때 딴 걸 안 하고 김프 매매만 해도 거의 1년에 막 20%, 30%씩 수익이 나더라.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테더를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달러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네. 달러 가격 올라가는 것도 따라갈 수가 있고 김프 수익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프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김프가 내려왔을 때 테더를 사고, 이것만 해보니까 1년에 한 3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년에 20%, 30%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네. 위험도가 또 낮은 매매. 위험도는 엄청 낮죠. 달러도 이제 원화만큼이나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테더 자체에도 사실은 리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빅패깅인가요? 테더사라는 회사가 단기 국채를 많이 그렇죠, 들고 있고, 이 단기 국채가 순간적으로 판매해줘야 되는 금액이 커졌을 때 국채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채를 던지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뭐 1대1로 전부 판매를 해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순식간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1대1 패깅이 깨지면서 테더는 달러와 같다라고 한 믿음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니까 이거 하세요. 건 아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고, 잘 모르면 챗GPT와 공부하세요. 그리고 테더 거래하기에는 요새 빗썸이 좋다. 엄청 좋아요. 엄청. 한국 넘버원 거래소. 거짓말 못 하시죠? 거짓말,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네.
오늘 소감은 좀 어땠는지. 이런 기회로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재밌게 찍었고요. 얘기를 잘 했는지 충분히 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다 못한 얘기들은 텔레그램 통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코인하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의 좀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머피에게 코인이란? 장난감이자 삶의 현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피에게 빗썸이란? 장난감 가지고 노는 놀이터 그리고 삶의 터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피에게 결혼이란?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분에게 머피란? 이번 생에 제가 찾은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머피님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눈물 좀 닦아야 되는데 휴지가 없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또 선물인데 두 분을 위해서 이 약간 감사합니다. 디저트를 준비했는데 좀 더울 수는 있지만 올해 또뭐 과일로 해주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바이바이.